자, 보자. 자, 물 100g에 대한 용해도를 또 묻고 있는데 NaCl하고 설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NaCl하고 설탕의 그 상태는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건 고체잖아요. 그죠? 고체. 그래서 이 두 개가 둘 다 고체여서 우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패턴이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경향성은 약간 달라도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건 동일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 하나 알아두실 건 이겁니다. 곧 액체 용매에 대한 고체 용질의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할 때 보통 커집니다. 그걸 요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우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그냥 문제만 푼다고 하면 지금 문제는 단순히 이제 숫자들을 보고 계산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할 수는 있는데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성격도 꼭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자, 왜냐면 고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가려면 원래 고체 성분 간 인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없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보통 흡열인 겁니다. 자, 흡열이라는 말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열이 공급되어야 된다. 이 표현이 바로 흡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고체가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땅땅하게 있는데 그게 물에 녹아서 무슨 용액이 되려면, 액체가 되려면 기존의 지들 사이 인력이 없어져야 물속에 물이건 뭐 어떤 액체 용매건 녹아 들어가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외부로부터의 열이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걸 다른 말로 흡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흡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된다? 바로 고온일수록 보통 더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자, 고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외부가 그 반응에 열 공급하기가 더 쉽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온 조건에서 고체 용질이 저 액체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더 자발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에 내가 말을 뭐라고 썼냐면 보통이라고 썼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는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가 증가,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좀 특별하게도
특별히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해도에 대한 자 온도의 관계가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온도가 증가할 때 되려 용해도는 다른 색으로 용해도는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특별히의 경우가 이게 바로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바로 기체 용질이요. 자, 왜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가 감소하겠어요? 이 경우 용해 과정이 발열이라는 얘기예요. 용해 과정이 흡열이면 온도가 증가하면 잘 녹아요. 온도가 증가하면 잘 녹는데 그 용해 과정이 발열이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하면 되려 용해도가 감소해요. 그걸 아까 어디서 얘기했었어요? 기체에서 얘기했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기체 용해도 할 때 했었는데 이게 때로는 몇몇 고체들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얘는 기체 용질과 몇몇 고체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를 풀기에 앞서 그래프를 보고 이런 내용적 논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와는 별개로 이렇게 논술해 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썼습니까? 어제 썼죠? 썼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줄게요. 나 빨리. 어써요. 파. 응? 근데 설탕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녹이면요. 네.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은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는데 설탕 결정이 석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정도로만 설탕을 넣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봐요. 그 콜라나 사이다를 샀는데 밑에 설탕이 밑에 석줄돼 있으면 보기도 좀 그렇고 먹었을 때 설탕 알갱이가 입에 직접 들어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 그 정도 설탕이면요 미치게 달 거예요. 너무 맛없게 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는 안 하죠. 그건 또 뭐예요? 단 게 너무 심하면 맛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단 게 너무 달면 별로 맛이 없어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맛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한 맛만 너무 강하면 굉장히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금을 뭉텅 먹으면 맛이 없는데 소금이 들어간 과자는 굉장히 맛있죠. 맛있어요. 과자예요, 과자. 소금은 그거 소금? 모든 과자에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 네, 모든 설탕이라고 들었어요. 빵에도 소금이 들어가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에 다 소금이 들어가요. 네. 마찬가지로 인간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 설탕이 직간접적으로 약간씩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설탕이나 소금을 우악 넣어가지고 우악 달다, 우악 짜다 이런 맛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설탕하고 소금의 비율을 묘하게 맞추면 이게 짜지는 않은데 왠지 맛있게 느껴지고요. 달지는 않은데 맛있게 느껴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 바게트 있죠, 바게트.
바게트 빵 같은 거요. 그 안에도 만들 때 설탕 많이 들어가요. 설탕이 많이 많이 들어가요. 만들 때. 식빵에서 특별히 단맛 안 나잖아요. 식빵 만들 때 식빵 만들 때 설탕 엄청 들어가요. 진짜 달아요. 식빵은 많이. 식빵이 그렇게 당장 먹었을 때 꿀처럼 달진 않잖아요. 저는 그래요. 아 그런가요? 뭐 여하튼.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나 적었어요? 와, 유나? 뻐근해요? 허리가 뻐근한 거 괜찮아요? 이게 뻐근하면 일어나서 들어도 되겠죠? 그래, 그래. 자, 봅시다. 자, 준다에 지우자. 자, 이거 내가 지우고. 아이고. 지우자. 저기 준다. 자, 그 다음 해볼 건 이 분별 결정 테크닉입니다. 자, 분별 결정은 이거예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테크니크.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더 읽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 80도씨인데 설탕이 300g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 말 문제에 나오죠? 자, 그런데 쇼금은 몇 그램 있다고 돼 있냐면요. 쇼금은 보시다시피 3g이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물론 뭐 NaCl하고 소금이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식용 소금은 엄청난 혼합물이야, 그렇죠?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바닷물 안에 NaCl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맥리지움, 칼슘 등등 뭐 황산, 음이온 무지막지하게 뭐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소금은 NaCl이 아니지만 소금의 주 성분이 NaCl이어서 그냥 대강 써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쓴 거예요. NaCl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바로 1. 온도를 어떻게 됩니까? 20도씨로 낮추죠. 첫 번째 1. 자, 20도씨가 상황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첫 번째 1. 용해도가 그때 20g, 200g인 설탕은 석출되어 석탈되지 않아요. 설탕은 많이 석출되겠죠. 얼마나 석출되겠어요? 바로 100g 석출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300이었는데 200g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00g 설탕이 녹아 나오겠습니다. 아니, 녹아 나오는 게 아니고 석출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g 이상인 소금은 석출됩니까? 석출되지 않습니까? 석출되지 않겠네요. 아시겠죠? 처음 소금의 질량이 3g인데 20도씨에서도 3g 이상 녹아버리기 때문에 3g이 녹아있는 채로 그대로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여기 줄게요. 8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기리면 이렇게 되겠죠. 짠. 해서 이제 여기에 무르 100g인데 20도씨. 이럴 때 아니 20도씨가 아니라 처음에는 80도씨였지. 80도씨일 때. 자, 설탕 이 몇 g이죠? 설탕 300g이죠. 300g의 설탕이 어떻게 있었냐면 AQ 이렇게 써요. AQ. 자, AQ가 뭔 말이야? AQ가 뭔 말이냐면 수용액 중에 물에 잘 녹아 있을 때를 AQ라고 쓰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다음 저기에 있는 NaCl 소금도 3g이 이렇게 싹 녹아 있을 거라 이런 말이야. 이랬다가 여기에 자 온도를 낮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20도씨가 됐어. 그럼 여전히 물 100g인데 3g 소금은 변해 안 변해? 그냥 안 변하지. 안 변하는데 여기에 100g의 설탕이 솔리드, 고체 상태로 석출이 돼 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질량 보존에 의해서 이 수용액 중에는 설탕이 몇 그램 남아 있겠어? 200g의 설탕이 수용액 중에 남아 있겠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됐죠? 자, 쓰시오. 쓰시오. 바닷물로 밥 말아 먹어본 적 있으세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네요. 맛있던데요? 근데 바닷물을 막 먹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요? 바닷물에는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기생충이요. 아 기생충이 많아요. 바닷물에는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먹어봤어요. 이렇게 뭐 입에 살짝 들어가는 정도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일부러 벌컥벌컥 마시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러기도 힘들 뿐더러. 예. 벌컥벌컥 마시니까 바닷물을 있잖아요. 예. 그걸 모든 것을 싹 다 이제 소변으로 배출만 할 수 있으면 계속 마셔서 상관없잖아요. 야 그럼 근데 바닷물을 먹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닷물이 먹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닷물이 윗속으로 들어오죠. 그럼 윗속으로 들어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포 속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빨려 들어와요. 그리고 이 바닷물이 바닷물이 어떻게 될 거냐면 바닷물이 이제 소장 12지장을 거쳐서 소장 대장을 지나 대장으로 빠져나오겠죠. 실제로 똥으로 나올 텐데 이제 똥도 아니고 설사가 나올 텐데 그 설사 속으로 세포의 물에 내 몸에 있는 세포의 물이 바로 그 소금물 쪽으로 모여서 같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소금물을 이빨에 쳐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금물 100g 먹잖아? 그러면 똥으로 500g이 빠져나와요. 야 근데 그게 대부분 물이에요. 물. 알겠어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만약에 그런 위급한 상황에 계속 쳐먹으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 물똥 뒤지겠어. 물똥 막 겁나게 싸고 뒤져요. 그래서 큰일 나겠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해? 삼투 현상이라고 하죠. 역삼투 현상이라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죠? 다이어트 할 때 소금 그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고 탈수라고 합니다. 그냥 다인데요. 네, 다이어트가 아니고 그냥 그건 다입니다. 다이. 알겠죠? 네. 큰일 납니다. 알겠죠? 윤호 알겠죠? 그 목마르다고 막 바닷물 쳐먹으면 큰일 난다. 알겠죠? 뭐야. 근데 그렇게 자. 살은 빠지겠네요. 예? 살은 빠지지. 살은 안 빠지죠. 물만 빠진다니까요. 살이 안 빠져. 살이라고 하는 건 뭐 보통 지방세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지방세포는 뭐 먹고 안 네.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없죠. 왜요? 뭐 몇몇 물질이 알려져 있긴 하나 열심히 운동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죠.
아니면 아예 애시당초 지방을 많이 안 먹거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더 적게 먹거나 하는 수밖에 없죠. 이미 많이 먹어놓으면 어떡해요? 열심히 운동하면 되죠 뭐. 운동하기에 너무 귀찮으면 어떡해요? 뚱뚱하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아, 몸만 살아. 네, 뚱뚱하게 살면 되죠 뭐. 뚱뚱하게 살아도 행복해요. 지방 뺄까? 네, 나도 뚱뚱한데 뭐 행복 잘 살잖아. 제가 더 뚱뚱해요. 하여튼 그렇다. 자 봅시다. 아, 그렇게 아파. 자 여기 지운다. 아, 마취해서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에이.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감압 여과.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선생님 비가 오면은 몸이 안 아프세요? 글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저기압에서 몸 상태가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많이 아파요 지금. 옛날에 크게 다친 적 있어요? 많이 어리세요? 아니, 나이가 50이 넘어 60이 넘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아니, 크게 다친 게 아니면. 손목이 계속 쑤셔요. 비가 오면은. 옛날에 어디 넘어졌거나 해서 다친 거 아니에요? 다친 적은 없는데 이쪽이 거의 뼈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진짜로요? 네. 보실래요? 아니요. 선생님 유튜브 이거는 뭐 그거 수의동 저기 용기 자, 그리세요. 시작. 야 저건 뭘까요? 알콜 램프인가요? 자, 빨리 그리세요. 시작. 저 기구 이름이 뭐예요? 알코올 자, 쓰세요. 시작. 알코올 램프 시중에 살 수 있죠. 네. 이제 알콜 램프에 불 붙인 다음에 언제 넣는데? 구속되죠. 너무 정확하네요. 네. 자, 와서 쓰세요. 구속됩니다. 어? 실제로 그거 경찰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학교 앞에서 어떤 네. 사람이 그막 칼부림 하다가 잡혀서 칼부림을 해요? 네. 왜 학교 앞에서요? 아니 칼을요 꺼냈거든요. 근데 바로 잡혀갔어요. 옆에 경찰이. 네, 자 빨리 어서 쓰세요. 어서 쓰세요. 학교 그 직원들에서요 전투 들고 나무에다 자기 손가락 대고 자, 어서 쓰세요. 쓰세요. 선생님 저거 뭐네요? 아, 이상한 사람들 어서 쓰세요. 버치너예요. 비흐너라고 합니다. 비흐너. 자, 어서 쓰세요. 아 비크너? 아 비크너 깔때기. 쓰세요. 집에 쓰세요. 거름종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커피용 필터로. 커피용 필터 말고 일반은 없어요? 네. 폰이 옛날 폰이어서 이쪽에 있어요. 그럼 좋았어. 자, 어서 쓰세요. 옛날 모델이. 좋아요. 자, 썼어요. 이제 저쪽에 붓는다는 말이에요. 응? 예, 그렇죠. 부어서 이제 거름종이랑 이제 필터로 그렇죠. 필팅이 한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또 냉각해서 필팅하고. 그렇죠. 자, 어서 하십시오. 설탕은 언제 용해서가 용이 돼요?
온도를 더 낮추면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낮춰야 해요? 물이 얼 때까지요. 물이 얼어도 안에 설탕 남을 수도 있잖아요. 남을 수도 있는데 그 양이 극소량으로 작아져요. 굉장히 작아져요. 근데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한 상태에서 작아져요. 얼음 먹으니까 달던데요. 얼음의 당도가 아주 떨어져 있을 거예요. 물론 안 단 건 아닌데요. 네. 온도를 확 낮추면 그 얼음의 당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맹맹할 정도로 아주 덜 달아져요. 그걸 더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 당도는 더더욱 떨어지겠죠. 계속 떨어져요. 예,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상적으로는 물이 얼어버리면 그 안에 설탕은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물론 약간 있는데 너무 작아서 없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좀 쉬워져요. 실제로는 약간 있어요. 약간 있는데 너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소량. 예, 그래서 이상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이를 할 때는 없다고 가정을 해요. 액체 질소를 들이보면 그냥 없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꼭 액체 질소까지가 아니더라도 냉장고에 넣어놔만 더도 그렇게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보통 가정용 냉장고에서도 그렇게 돼요. 자, 다 적었어요? 유나 적었죠? 자, 가마벼가 이게 뭐냐? 기억. 아 이거. 자, 우선 요 묘하게 생긴 실험 기구가 있는데요. 요 실험 기구의 이름은 이제 발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독일 양반이거든요. 독일 사람인지 오스트리아 사람인지 하여튼 이제 독일계인데 독일어에서 이제 CH는 크 이런 발음이 나고요. 이거 이제 너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부예요. 부. 그러니까 우예요. 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부크너라고 발음하면 되거든요. 부크너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독일어 발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독일어 발음 중에 묘한 발음이 있는데 요렇게 땡땡이가 적혀 있는 발음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물라우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토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토하는 소리가 어떻게 토해요? 으악 하잖아요. 그래서 우하고 우악을 섞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발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독일어 발음의 묘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독일어 발음이 모음이 5개가 있거든요. 아에 이오우. 이거 다 이제 우물라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에는 이, 우 이렇게 발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에 에, 이, 오, 우 이렇게 5가지 모음 발음이 있어서 독일어는 좀 아니요. 독일어는 2개가 딱 들어가요. 2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부크너가 아니고 비흐너예요. 비흐너. 알겠죠?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발음. 비흐너. 알겠죠? 비흐너. 자, 승현 뭐라고요? 그렇지. 알겠죠? 좋아. 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거든요. 얘인 거 알겠죠? 그럼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제 붓는 거야. 콸콸. 콸 부어. 자, 그럼 사실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NaCl 수용액뿐 아니라 설탕 수용액도 같이 있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설탕 수용액, NaCl 수용액, 설탕 석출된 거. 그리고 지금 온도가 몇 도일 때? 20도일 때. 아시겠죠? 그런 상태로 붓고 거름종이로 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비흐너 깔때기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걸려 나오는 이 부분에 이 뭔가 나와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이제 고무호스로 기계 펌프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기계 펌프로 연결해서 압력을 계속 뽑아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저압 조건이 되면서 빨대로 물이 쿨쿨쿨 빨려 나가듯 이 액체들이 잘 빨려 나오는 거예요. 저쪽으로 코스 쪽으로는 안 가요 액체가.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네, 아주 좀 가늘게 만듭니다. 가늘게 만들어서 액체가 쿨쿨 빠져나오게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굉장히 넓거나 하면은 당연히 빠져나오겠죠. 당연히 빠져나오는데 그러지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압 조건으로 만들 수 있게 해 놓고요. 그것 때문에 얘가 아래쪽으로 쿨쿨 잘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약간은 살짝 말려 들어가요. 약간 말려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중력의 영향이 더 커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 있는 액체 성분이 쭈루룩 빠져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남겠어요? 바로 NaCl 수용액과 그 다음에 설탕 수용액이 여기에 빠져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걸려 있는 거겠어요? 바로 설탕 고체가 이 거름 종이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럼 아까 질량 관계를 보면 설탕이 100g이니까 여기에 이게 100g일 거고 NaCl은 3g 그 다음에 설탕 수용액이 200g이 요 20도씨로 유지됐을 때 빠져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돼 있는 이 실험 전체를 요걸 분별 결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분별 결정에서 하나 생각해 둘 문제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기 전에 샤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샤워하고 나서 뭐 아침이건 밤이건 샤워할 때 머리 감죠. 그럼 머리 감으면 머리에 물이 축축하게 묻죠. 그럼 이제 그 상태로는 안 되니까 샤워 다 끝나면 머리를 수건으로 푹푹 닦잖아요. 그러면 수건으로 아무리 머리를 푹푹 닦아도요. 머리에 묻은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요? 약간 묻어 있어요? 약간 묻어 있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 묻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머리 감고 나서 아무리 수건으로 박박 문질러도 머리카락에는 수분이 약간 묻어 있죠. 그 얘기 왜 할까요? 지금 이거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요렇게 습기가 살짝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안 빠져나온다고요. 아무리 저 세팅을 해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솜에 물을 꽉 물을 머금게 한 다음에 꽉 쥐어짜도 그 섬에 약간 습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습기가 어디서 온 거지? 이 습기가 여기서 온 거지. 수용액에서 온 거 아니야. 그럼 이 습기 속에 극소량의 뭐가 포함되겠어요? NaCl 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별 결정을 통해 설탕 결정이 빠져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설탕 결정 표면에 뭐가 약간 묻어 있을 수 있다? NaCl이 약간 묻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완벽한 분리라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완벽한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분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분별 결정을 문제로 만들어 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필기 다 하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필기 다 하셨어요? 자, 어서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분리가 완벽하게 안 되는데 응. 그 상태에서 뭐 온도를 높여서 네. 증발시키면 이제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불가능해요. 완벽한 분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되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완벽하게 분리하는 건 차라리 그걸 그냥 합성하는 게 더 편해요. 그냥 그걸 예를 들면 설탕을 합성하는 게 더 순도가 올라가는 거지 분리를 통해서 설탕이나 어떤 물질의 순도를 100%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어떤 경우건. 무조건이요. 네, 무조건이에요. 100% 불가능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100% 만약에 분리를 하고 싶으면 이 행위를 무한번 반복해야 돼요. 무한번 반복하면 100% 분리가 가능해요. 근데 무한번 반복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불가능. 그래서 불가능한 거지. 자, 그럼 잘 봐요. 잘 봐. 자, 유나. 문제 보세요. 문제. 자, 그러면 문제의 세 번째 줄에 잘 보세요.
이때 석출된 용질이란 말 있죠. 찾았어요? 이때 석출된 용질 밑줄 치시고 이때 석출된 용질 밑줄 치시고 밑줄 쳤어요? 밑에 뭐라고 쓸까요? 설탕. 알겠죠? 설탕. 에 다른 용질 밑줄 치시고 다른 용질 밑줄 치시고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다른 용질은 뭐예요? NaCl. 아시겠죠? NaCl. 이해했어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표현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자, 다 썼습니까? 지웁니다. 지운다. 자, 지울게요. 지운다. 자, 다 썼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압. 그러면 세 번째 이 NaCl 얘를 어떻게 하면 알아내느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알아내느냐? 사실 저 NaCl의 존재를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ICP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인덕티브 커플드 플라즈마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 넣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답안지를 써도 되죠. 뭐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보통의 중학생 머리에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저 NaCl을 검출하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게 어디서 읽었거나 누군가 가르쳤거나 해서 그런 걸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런 것에 대한 논술을 그 힌트를 어디서 잡아야 되겠어요? 바로 중학교 교과서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걸 어떻게 조합해서 만들어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논술하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중학교 교과서예요. 그럼 NaCl과 관련된 실험 중 중학교 교과서에 무조건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가 불꽃의 반응. 그 다나카상 발음으로는 불꽃의 반응. 알겠죠? 다나카상 몰라요? 다나카상 몰라요? 꽃보다 다나카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를 안 보는군요. 저 지금. 자, 불꽃 반응. 자, 불꽃 반응하면 NaCl은 무슨 색? NaCl 무슨 색? 옐로우죠, 옐로우. 아시겠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주면 돼요? 바로 앙금 생성 반응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앙금 생성은 사실 종류가 많아요? 별로 없어요? 뭐 천지백가리로 많거든요. 근데 중학교 교과서에 그냥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바로 NaCl하고 누구하고 섞어요? 바로 AgNO3랑 섞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 유명한 AgCl 솔리드 앙금과 NaNO3 수용액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앙금은 색깔 뭐죠? 또 유명하죠? AgCl은 색깔이 화이트죠. 화이트.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논술을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필기를 완전히 남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필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서 이런 순서로 논술한다를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4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화실 가도세요.